네, 756페이지죠. 앞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TAT 2급 제32회 기출문제 실무수행평가 문제를 1시간에 걸쳐서 풀어봤는데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자료 입력 12점짜리 첫 번째 문제는 3만원 초과 거래자료에 대한 경비 등 송금명세서 작성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연마 가공을 35만원에 했습니다. 35만원에. 우리 회사가 지금 수정산업이죠. 그래서 영신가공이라는 회사에서 했는데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생산 중인 제공품의 일부 연마 가공을 영신기공에 의뢰하고 가공비 35만원을 송금했다. 자료 1은 공급자 정보이며 해당 사업자는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 제출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지금 간이과세자인가 봐요. 자료 2는 가공비 계좌 이체 내역이다 해서 영신기공에다가 입금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력하는 자료가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거래 자료를 먼저 입력을 하는데 대금은 어떻게 했느냐? 아까 보니까 35만원을 여기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입금을 시켜준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4월 2일자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전표에 4월 2일자로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이고 은행은 어디 은행이죠? 국민은행이다. 그래서 국민은행으로 코드 걸어주시고 대금은 가공비 35만원이 되겠죠. 자, 차변에 이 비용을 뭘로 처리를 하느냐 하면은요, 가공비라는 것을 한번 여기서 보면은 생산 중인 제공품의 일부 가공입니다. 그러면 제공품이가 제조원가 쪽에 해당이 되죠. 한번 가공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시면 외주 가공비가 있는데 500번대 외주 가공비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제공품의 외주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제조원가에 해당되는 거 500번대. 자, 외주 가공비의 거래처는 여기 비용이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거래처를 만약에 입력을 한다면 등록이 돼 있으면 입력도 해줄 필요는 있는데 영신가공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영신 입력돼 있군요. 35만원. 이게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처를 꼭 걸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나서 우리가 2번 평가 문제를 해야 됩니다.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은 전체 메뉴 나가가지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결산 재무제표에 경비 등 송금 명세서 맨 밑에 있잖아요. 이게 FAT 1급 시험으로 로그인하면 이 메뉴가 없어요. FAT 1급으로 로그인하면 맨 밑에 있는 메뉴가 영수증 수치명세서잖아요. TAT 2급으로 로그인하면 메뉴가 이렇게 하나 불어납니다. 그래서 거래 날짜부터 영수증을 보시고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4월 2일이죠. 2019-0402 법인명은 영신기공, 상호는 성명은 김재탁, 사업자 번호는 12021 그리고 12346 거래 내역은 연마 가공 거래 금액은 35만원. 송금 일자는 우리 자료에서 이렇게 여기 주어지니까 송금 일자는 여기 있는 4월 2일 은행 계좌에 나와 있죠. 4월 2019년 0402가 되겠고 은행은 더블 클릭해서 어느 은행 계좌로 송금했느냐 하는 거죠.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했죠. 그래서 신한으로 검색을 해주시고
계좌번호는 여기 있는 번호를 그대로 입력하는 겁니다. 사업자 번호를 제가 잘못 넣었나 봐요. 빨간색으로 12346이 아니라 48이군요. 12348. 계정 코드는 입력을 안 받는군요. 그래서 계좌번호까지 여러분 입력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나오면 저장을 해야죠. 예 해가지고 경비등 송금명세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유무형 자산의 매각 문제가 나왔네요. 상표권, 무형자산을 매각을 했군요. 자,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맡기신 금액에 5,5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자료 1은 본사가 보유한 상표권, 주식회사 까누에 매각하고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이에요. 자료 2는 상표권 매각대금 일부가 입금된 국민은행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다. 1번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양도일자를 입력하시오. 당기 양도일까지 감가상각비는 계산하지 않기로 한다. 자, 먼저 상표권 고정자산 등록호에 양도일자, 전체 양도일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메뉴에 가서 고정자산 등록을 눌러가지고 여기서 계정과목 상표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확인 엔터 치면은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기초가액이 4,500이고 지금 500만 원을 그동안 상각을 해서 지금 잔고 금액이 4,500짜리예요. 자, 전체 양도일자 요 밑에다 입력하는 거죠. 2019년 양도일자를 며칠로 해야 될까요? 3월 9일 날이죠. 3월 9일 2019년 0309. 그리고 이 감가상각비는 말이죠. 계산을 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당기부는. 그래서 사용자 수정 눌러가지고 여기를 지워주세요. 회사 계상 상각비 없다 하는 겁니다. 3개월치 상각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기 3월 9일 날 처분했으니까 3개월치 1월 1일부터 3월 9일 것까지 감가상각비가 250만 원이었는데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닫아서 저장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평가문제 2번을 보시면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이랬습니다. 자, 근데 왜 매각대금이 일부라고 했을까요? 매각대금이 일부가 아니라 전부 같은데, 그렇죠? 매각대금을 일부 그 외에 더 받은 거 없잖아요. 네. 자, 그러면 날짜는 이 세금계산서에 있는 3월 9일 날짜, 3월 9일 날짜로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죠. 이 건은. 그래서 전체 메뉴 가가지고 메인 매출 전표를 열어서 3월 9일 날짜로 11번 과세 매출이 되겠네요. 왜냐면은 세금이 있고 세금 계산서니까 11번 과세 매출, 빨강색이니까 매출이죠. 자, 상표권이라고 입력을 했을 것이고 수량 단가는 나와 있지 않고 1억 원이라고 1억 원에 팔았습니다. 아, 1억 원에 팔았구나. 그래서 공급가액이 1억 원이야. 그러면 부가세 1,000만 원에 1억 1,000만 원인데 거래처는 어디다 팔았느냐 하는 거죠. 공급 받는 자는 까누에 팔았다. 여기다가 까누를 입력하시고 전자세금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죠. 1번 전자입력으로 해주시고 분계는 혼합분계를 해야 됩니다. 자, 상품 매출이 제품 매출이 아니라 상표권이니까 계정과목을 상표권으로 바꾸고 상표권에 우리는 여기 처분금액 1억 원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장부에 아까 얼마 잡혀 있었어요? 고정자산을 닫아버렸나요? 여러분 고정자산에 보면은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닫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4,500만 원인가 보였었어요. 네, 상표권 가서 보면은 기초과액이 이 전기발 장부구액이 4,500만 원이 바로 여기에 입력해야 될 금액이에요. 우리 상표권은 어떻게 직접 상각하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 500만 원은 우리가 실제로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상각을 하기 때문에 4,5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상표권 대변에 4,500만 원이 되고요. 자, 차변에 돈 받은 거 있었죠? 103번 보통예금으로 5,500만 원이 들어왔었나요? 그렇죠? 보통예금에 5,500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거래처는 바꿔줘야 되죠. 여기 거래처는 어디가 되느냐? 거래처는 보통예금이 무슨 은행인가요? 국민은행으로 해주시고 국민은행. 자, 밑으로 내려와서 차변에 우리가 지금 얼마에 팔았습니까? 1억 1천만 원에 팔았죠? 1억 1천만 원에. 그러면은 미수금이 어떻게 돼요? 1억 1천 중에서 5,500 받았으니까 절반밖에 안 받았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미수금으로 처리해야 되죠. 차변의 미수금 5,500만 원이 미수금이 되겠고 미수금의 거래처는 까누가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변에 자 받은 금액은 1억 1천만 원이고 장부 금액은 4,500입니다. 그렇죠? 4,500. 처분한 금액이 1억 1천이 아니라 공급가액하고 요거하고 비교해야 돼요. 1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얼마를 더 받았어요? 5,500만 원만큼은 더 받은 거죠. 그래서 5,500만 원이 처분 이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무형자산 처분이익, 이게 상표권이 무형자산이니까 무형자산 처분이익 923번 코드 있습니다. 5,500만 원이 무형자산 처분이익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유형자산의 경우는요. 여기에 유형자산 개념 과목 넣고 여기에 최초 취득금액을 입력하잖아요. 무형자산은 취득금액을 넣는 게 아니라 장부금액을 입력합니다. 직접 상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요. 유형자산은 이렇게 하고 여기 차변에 바로 감누를 입력하죠. 그러나 무형은 직접 상각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고 여기는 바로 장부금액으로 입력한다. 그래서 이 장부금액과 처분금액을 비교할 때는 공급가액으로 비교를 하는데 5,500만큼 더 받았기 때문에 무형자산 처분이 5,500이 대변에서 발생해야 맞는 것이다. 좀 차분히 해야 차분히 분계를 입력을 해야 되겠군요. 여러분들 잘 하셨어요? 그래서 1번과 2번 문제 두 개 다 했죠.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사회보험료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 내역 통보서라고 되어 있네요. 2019년 4월 달에 자, 2명에 대한 보험료 4월분 개인보험 보험료 결정 내역이에요. 자,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45만 4천 원이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 계좌 이체됐네요. 45만 4천 원이다. 그러면 이 금액이죠. 월 보험료 이 금액 45만 4,500원.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료일은 공장에 근무 중인 정지영과 본사관리부에 근무 중인 강영훈의 4월분 국민연금 결정내역 통보서이다. 자료인은 4월분 국민연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여 납부한 내역이다. 국민연금 납부일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은 세금과 공가로 회계 처리할 것이랬습니다. 이게 다 회사 부담분이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아니군요. 자, 위에 거 보시면 사용자 부담금 22만 7,250원. 요거는 뭐가 되냐면 예수금이고. 아니. 이게 세금과 공과고. 근로자 기여금이 22만 7,250원. 네, 요것은 급여 지급할 때 예수금이죠. 네, 그래서 요것도 지금 급여라는 얘기가 없지만 45만 4,500원을 납부할 때 근로자가 부담한 거하고 사용자 부담한 거 나누어서 처리하는데, 또 사용자 부담한 것도요,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 거는 500번대, 그리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 거는 800번대의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세금과 공과라고 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우선 보통예금부터 대변에 입력을 해볼까요? 날짜는 5월 9일입니다. 날짜는 5월 9일 날짜. 대변에 이건 일반전표에 입력해야 되죠. 일반전표. 다시 일반전표로 가서 5월 9일 날짜. 5월 9일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이고, 은행이 어딘가요? 은행이 국민은행이죠? 네, 국민으로 검색을 하고 금액은 45만 4,500원이죠. 차변에 우선 예수금을 먼저 처리할까요? 예수금이 절반이죠. 차변의 예수금은 거래처나 적용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22만 7,250원. 자, 그 다음에 차변의 세금과 공과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정지형, 공장에 근무하는 정지형 거를 먼저 처리한다면 정지형이 11만 2,500원입니다. 11만 2,500원은 500번대 세금과 공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여기 밑에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500번대 세금과 공과를 검색해 보시면 517번이죠. 그래서 이 금액을 입력하고, 또 내려와서 차변에 817번이죠. 판매 관리비는 금액은 이 금액이죠. 34만 2천원.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한다. 왜 차대변이 안 맞았을까요? 뭐가 틀렸나요? 잠깐만요. 월보험료를 넣었군요. 그렇지. 56,250원하고 17만 1,000원을 넣어야 되는데, 네, 그렇군요. 사용자 부담금에서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금액이 안 맞죠. 56,250원하고 17만 1,000원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차대변이 45만 4,500원으로 딱 떨어집니다. 좀 까다롭죠, 이거? 네. 차분하게 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TAT 2급에서는요, 이렇게 공장 근로자에 대한 비용과 본사 근로자에 대한 비용 구분해서 제조원가와 판매 관리비로 나누어서 회사 부담분을 입력을 해야 될 것이다. 다음에 4번 잉여금 처분 및 중간 배당금 지급 문제 나왔네요. 3점. 자, 이사회 회의록을 보여줬어요.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은 중간 배당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 배당이라는 것은 원래 결산이 끝나지 않고 반기 결산을 하고 배당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배당을 하기로 했느냐? 총 배당금 총액 4,500만 원이네요. 해당 주주는 30만 주고, 예. 그러면 4,500만 원을 30만 주로 나누면 한 주당 얼마씩 배당금을 받는지 나올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 4,500만 원을 회계 처리하면 돼요. 자, 배당 기준일은 6월 30일, 반기 결산 종료일이고, 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7월 11일이에요. 자,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7월 10일 날 배당이 되었나 봐요. 3,807만 원. 자, 3,807만 원? 배당금 총액이 4,500인데 무슨 일일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료 1은 2019년 중간배당 결정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이다. 자료 2는 자료 1의 결의대로 중간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 세금을 공제했군요. 693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이체한 통장 거래 내역이다. 이거 예수금으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원천징수한 것은 배당 결의일의 회계 처리를 참고하여 배당금 지급일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 배당금 지급일에 회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결의일의 회계 처리를 참고하래요. 자, 그러면 미지급 배당금으로 얼마가 잡혀 있는지 참고를 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결의일이 언제입니까? 6월 30일. 6월 30일 일반 전표를 한번 조회해 볼까요? 6월 30일 거를 여러분이 조회해. 네? 배당 결의일이 6월 30일이 아닌가요? 배당 기준일이고 배당 결의일은 여기 7월 3일로 조회해 보겠습니다. 7월 3일 7월 3일로 조회해 볼까요? 결의일이 7월 3일이었군요. 자, 중간지급 배당금 차변에 대변에는 미지급 배당금 부채죠. 그래서 대변의 미지급 배당금을 오늘은 차변으로 갖다가 대체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4,500만 원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며칠이나 이겁니다. 오늘은 통장이 찍힌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7월 10일로 고쳐서 차변의 미지급 배당금을 먼저 상기시키겠습니다. 4,500을. 자, 7월 10일 날 차변의 미지급 배당금 265번 4,500만 원 부채 감소시키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무슨 은행인가요? 보통예금 국민은행에서 3807000 38070 플러스를 입금했고 대변의 나머지는 예수금이죠. 원천징수를 우리가 했으니까 예수금이 693만 원, 6930 플러스 이렇게 하시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693만 원이 원천징수 되었다라는 거 대변의 부채 예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32회의 앞에 일반 전표 일반 거래라고 그랬나요? 일반 거래 문제 지금 여기 네 문제를 해봤는데 앞에 그동안 27회부터 31회까지 나왔던 일반 거래 문제 네 문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새로운 형태 질문이 많았어요. 지금 여기 배당금 지급에 관한 것도 지금 처음 나왔습니다. 네. 다음에 부가가치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부가가치세 25점짜리죠. 과세매출 자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4점. 자, 6월 7일자에 맡기신 금액이 24만 원이 들어왔어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료 1은 제품 공급 전 계약금으로 입금된 국민은행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고 자료 2는 주식회사 유영 인테리어에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6월 말일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해야 되겠군요.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네, 전송하는 것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거래명세서를 보고 전송하는 것까지 우리 많이 해봤죠. 자, 6월 10일 날짜로
메인 매출 전표를 열어서 6월 10일에 11번 과세 매출이요. 품명에는 실크 벽지죠. 실크 벽지. 그래서 품명은 실크 벽지. 수량과 단가는 60개 4만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유영 인테리어. 그리고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때는 여기 0번 해주시고, 대금은 계약금도 있고 하니까 혼합분계로 해서 제품 매출 밑에 세 번째 줄에 가가지고 계약금 받은 거 아까 얼마를 받았었나요? 6월 7일날 24만원 입금됐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채가 차변에 와서 없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선수금이죠. 받았던 거 259번 24만원.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죠. 그래서 차변에 108번 외상 매출금 240만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 수정할 건 없는지 보시고, 차변과 대변 합계 보셔야 되는데 맞았죠? 나머지 외상 맞았죠? 입금 내금일. 네, 잔액은 6월 말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자,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가야 되겠습니다. 전체 메뉴 눌러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클릭해 주시고요. 날짜를 조회해야 되죠. 그래서 이 날짜는 우리가 입력한 6월 10일 날짜로 조회를 합니다. 체크해 주시고 위에 있는 전자 발행 확인해 주시고 발행 눌러 주시고, 확인 누르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 눌러서 로그인 누른 다음에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눌러서 발행,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닫은 다음에 이쪽에 와서 조회를 한번 눌러 주셔가지고 전자 발행이 뜨도록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해결했죠. 다음 2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네, 4점짜리입니다. 자, 선영테크 주식회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예요. 6월 20일자에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 단가를 13,000원으로 기재했어야 하나 담당자의 실수로 공급 단가를 12,000원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음을 확인했대요. 기재사항 착오인가요? 수정사유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발급 시 결제 내역 임명이나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네, 기재를 착오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단가를 12,000원으로 이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1,000원을 올려야 돼요. 13,000원으로. 자, 그러면 6월 20일자 메인 매출 전표를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6월 20일자 메인 매출 전표 조회했더니 보입니다. 12,000원으로 단가 적은 거. 그래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누르고 수정사유는 기재사항 착오. 자, 어떤 착오냐 이거예요. 공급가액하고 세액의 착오죠. 여기 클릭하시고 밑에서 확인을 누르면 처음 거 마이너스로 발행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발행하는데 기재사항 착오는 날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참고사항을 눌러서 기재사항 착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 착오는 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하라 되어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날짜 그대로 두시고 품명을
엔터 쳐서 복사시킨 다음에 1000개 수량은 그대로 입력하고 단가를 13,000원으로 고치는 거죠. 그래서 잘 계산은 자동 됐을 것이고 확인 눌러서 6월 20일자에 가면은 확인 눌러주시고 두 건의 새로운 전표가 입력이 됩니다. 이 두 건을 모두 전송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에 가서 6월 20일 거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서 6월 20일 것을 여러분이 조회했겠죠? 이렇게. 그러면 두 건이 미전송된 게 나왔었잖아요. 이거 체크하고 어떻게 해요? 전자발행 누르죠. 확인, 발행. 이렇게 두 건 해결하고 다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 로그인을 해서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조회 누르면 또 두 개가 보이면 발행을 두 번 처리하면 되죠. 이렇게. 네, 닫고 이 화면에 와서는 조회 한번 눌러주시면 전자발행이 모두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자, 기재사항 착오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 우리가 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가가치세 문제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네, 9점짜리. 이 문제가 참 잘 나오네요. 앞에 31회에서도 이게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임대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가지고 9월 임대료 입금된 거 3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가 있고, 자료일은 부동산 임대계약 체결 관련 서류이다. 자료일은 9월분 임대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이며 임대료는 9월 1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다.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 대부분이 지금 임대인 부담으로 나오고 있죠. 시험이. 세금과 공가로 처리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할 거고, 9월 임대료에 대한 거래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자, 9월 임대료에 대한 것은 이거를 말하는 거죠. 네, 요거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라 하는 겁니다. 자, 9월 1일자 매입 매출 전표 9월 임대료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9월 1일자 11번 과세 매출 9월 임대료. 수량단가 없었고요. 300만원입니다. 공급가액 300만원. 거래처는 여기에 어디에 썼나요? 네, 은정 컨설팅, 은정으로 검색해 주시고, 전자세금은 1번 이미 발행했으니까. 대금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냐면 아까 자료 설명을 읽다 보니까 9월 1일 날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답니다. 그러니까 혼합분계해서 제품 매출을 뭘로 해야 돼요? 임대료로 영업의 수익으로 잡아주시고 904번 임대료, 그리고 내려와서 차변에 103번 330만원 보통예금으로 입금 잡아주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를 은행으로 고쳐야 되겠죠. 은행은 무슨 은행인가요? 국민은행이죠. 그래서 여기를 국민은행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평가 문제 하나는 됐는데 두 번째 평가 문제 2, 3, 4가 있죠. 자, 2번 제2기 애정신고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시오. 이거 우리가 꽤 여러 번 해봤죠. 자, 그러면 2기 애정신고 기간을 입력합니다.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우리 이거 여러 번 작성해봤죠. 네, 클릭해 주시고 2기 예정이면 7월부터 9월이죠. 그리고 계약서를 보시고 상호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네, 임대인이 우리 회사고 우리는 계약서에 임차인을 써야 되는데 임차인은 여기 보고 써야 되겠네요. 네, 은정 컨설팅이죠. 그래서 상호는 은정 컨설팅. 그 다음에 층호동은 주소 쪽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3층 301호. 그래서 3층에 301호가 되겠고, 동에다가는 주소를 그냥 입력하세요. 여기 있는 주소. 그래서 이 주소를 여러분이 여기 동에다가 그냥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입력할 때 칸이 좁아서 혹시 불편하면 이렇게 조절을 해서 칸을 좀 넓혀서 쓰셔도 되고, 그냥 뭐 타자만 하셔도 됩니다. 동입력은 생략한다 그러면 비워놓으시면 돼요, 문제에서. 근데 뭐 그런 말이 없었으니까 주소 넣어주시는 게 적당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율 같은 거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부터 다 입력할 거예요. 145제곱미터에 보증금 1억 5천. 여기는 145제곱미터. 용도는 사무실이었나요? 뭐예요? 용도는 사무실. 임대기간도 거기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임대기간은 9월 1일부터 24개월로 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2019년 0901부터 2020년 2021년 8월 2021년 08월 31일까지 있죠? 21. 보증금 1억 5천, 월세 300만 원, 부가세 별도로 입력하는 거예요. 관리비 없죠? 관리비 없고요. 자, 요율을 이제 확인해 보면 아까 밑에 자료 설명이 나와 있었나요? 요율이 사업자 등록증에 있어요? 응? 안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계산했어요? 요 그냥 이거 2.1%로 그냥 했나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금 이거를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실제로 적용 이자율, 즉 간주 임대료 요율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으면 프로그램이 있는 거 그대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쳐서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정답을 보니까 답이 틀렸다면은 이 요율이 분명히 시험에 나와 있을 텐데, 이 책에서 좀 빼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 답이 틀렸었어요? 2.1로 하니까? 안 맞았었어요? 1.8% 하니까 맞았어요? 그러면 저는 1.8%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1.8. 실제 시험에서는 1.8로 하라라고 했을 때 고치시고,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이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1.8로 우리는 고치죠. 정답이 틀리다 하니까 2.1로 하면. 자, 고쳐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증금 이자가 221917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시험지에다 메모해 두셔야 되겠고, 그리고 아직 메모가 안 됐으면 닫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더 입력할 건 없죠?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보고 여기엔 있으니까 12581 28548 이거 입력해 줘야 됐습니다. 빠뜨리지 않고 하시고, 요거 221 917을 메모해 두신 다음에, 자, 여기 이 문제는 지금 일단은 이 문제를 한 거예요. 제2기 예정신고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한 겁니다. 3번 간주 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건별로 입력해야 되죠, 유형을.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과세기간의 종료일 9월 말일로 입력하는 거예요. 메인 매출 전표에 9월 말일은 30일이 맞죠. 그리고 유형은 14번 아무런 증빙이 없다 해서 건별로 해주시고, 품명에는 간주 임대료라고 입력합니다. 간주 임대료. 수량단가 지나가고요. 여러분이 공급가액을 입력할 때 조금 전에 계산해 놓은 여기 이 숫자에다가 보증금 이자 가로 열고 간주 임대료가 221,917이었잖아요. 거기다가 그 숫자에다가 곱하기 1.1 해주세요. 그러면 곱하기 1.1 하면은 이게 합계 금액이 나와요. 244,108입니다. 244,108 뒤에 점 7은 버려버리세요. 244,108 이 숫자를 공급가액에다가 입력하는 겁니다. 244,108 계산기로 두들겨서 이걸 입력하면은 공급가액이 둘둘하나 917 어때요? 딱 맞게 들어가죠? 예, 둘둘하나 917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거래처는 말이죠. 사실상 증빙이 없기 때문에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래처는 여기 거래처는 증빙이 있을 때 그 거래처 입력하는 거고, 아무런 증빙이 없는 겁니다. 전자세금난도 무시하시고 분계는 혼합 분계합니다. 그래서 무엇만 분계한다고요? 요 세금만 분계해야지 공급가액 분계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는 세금만 한다. 따라서 부가세, 애수금 이건 납부할 세금 맞고, 대변이 아니라 차변에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라 그랬죠.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은 세금과 공과. 응? 세금과 공과 어디 있어요? 네. 자, 800번 때 세금과 공과금 817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22191.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혹시 문제에서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한 세금 22,191원을 임대인이 우리 회사가 부담하니까 세금과 공과 처리한단 말이에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추가로 자료를 뭘 줄까요? 임차인한테 현금으로 받았다든지 보통 예금으로 입금 받았다든가 이런 말이 있겠죠.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이에요.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이때 차변이 보통 예금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할 때 받았으니까, 이 세금 받았으니까 보통 예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이 보통 예금, 현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이 현금이에요.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 회사가 부담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비용으로 그냥 바로 처리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주로 임차인 부담보다는 임대인 부담으로 지금 나오는 추세예요. 지금 몇 회 쭉 나오고 있는데 임대인 부담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 혹시 임차인이 부담이다 나오면 여기 차변에 현금이 올 수도 있고 보통 예금이 올 수도 있다. 이 공급가액 분계는 없다는 거. 간주 임대료에서는 이거는 없고 요것만 이렇게 예수금, 세금과 공과 이 금액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문제가 또 있었나요? 네. 4번. 간주 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는 3번 문제고, 4번은 9월 임대료 및 간주 임대료에 대한 내용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예, 조회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닫아주시고, 닫으면 다 저장되는 거 확인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조회해서 저장하면 되죠.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로 조회해서 잘 조회되죠? 네. 그리고 저장 눌러주셔라 이겁니다. 저장. 그래서 간주 임대료는 여기에 반영됐어요. 과세의 기타에. 예.
그러면 9월달 그 300만 원 그거는 어디에 반영됐을까요? 여기에 1번에 반영됐죠.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300만 원은 여기에 반영됐고 간주 임대료 건벌료 입력한 건 여기에 반영됐고. 자, 저장했으면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문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자, 기계장치 구입 내역이 하나 있고 건물 증축 기성 청구 자료가 하나가 있고 비품 구입 현금 영수증이 하나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은 자료 1은 제조 환경 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생산부에서 사용할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자료 2는 공장 건물 증축 기성 청구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이며 대금은 11월 31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완공이 안 되니까 이건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면 되겠고 1번은 기계장치죠. 2번은 건설 중인 자산. 3번은 경영지원팀 사무실에 사용할 재본기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비품이죠. 자료 1부터 자료 3의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네. 자, 메인 매출 전표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월 9일 거 메인 매출 전표에 열어서 11월 9일 거 날짜 입력하시고 9일. 자, 매입이죠. 그런데 세금계산서에 있는 세금계산서니까 51번 과세 매입이 될 것이고 로봇 포장기라는 것이죠. 로봇 포장기라고 품명을 입력해야 되고 공급가액란에다가 7천만 원이 되겠네요. 7천만 원. 거래처는 세금계산서를 보시면 준경기계로 되어 있죠. 준경기계로 입력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전자입력을 해주셔야 되겠고 분계는 혼합분계를 해야 되죠. 네, 혼합분계. 왜냐? 대금을 세금계산서 하단을 보면은 외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합분계 7,700만 원이 외상입니다. 그러면 원재료가 아니니까 개정값을 고쳐야죠. 기계장치 206번 자산 처리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죠. 이게 원재료면 외상매입금이 되겠지만 기계장치는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7,700만 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가 준경기계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표는 며칠 날이에요? 두 번째 전표는 건설 중인 자산인데 11월 14일이죠. 자, 11월 14일 매입이죠. 그리고 세금이 있었죠. 51번 과세 매입으로 해야 될 것이고 품명은 건물 증축공사 기성 몇 차분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요거 이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자, 수량단가 없었고요. 공급가액에 있는 금액 1억 5천만 원, 150 플러스. 그리고 거래처, 공급자의 거래처는 승민건설이었죠. 승민건설 입력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1번 전자입력으로 하시고 밑에 분계 거래 내역을 보면은 외상으로 했어요. 이것도 1억 6,500도 미수금으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혼합분계 하시고 원재료가 아니라 이거는 건설 중인 자산 214번으로 처리해야 되고요. 대변은 253번 미지급금이 됩니다. 165 플러스 1억 6,500이 미지급금이고 거래처는 성민건설
건설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세 번째 현금 영수증을 입력해야 되죠. 자, 비품을 구입하고 받은 현금 영수증이에요. 네, 현금 영수증은 요 합계 금액을 입력을 합니다. 카드 영수증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143만 원을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겠어요. 자, 날짜부터 정확히 입력합니다. 12월 7일. 유형은 현금으로 매입했어요. 그래서 매입 중에 현금 과세 매입이다 해서 61번 유형으로 입력합니다. 현과. 자, 품명은 아까 거기에서 뭐를 샀다고 하면 재본기를 샀다고 그랬죠. 재본기라고 입력을 해야 될 것이고, 공급가액에다가 합계를 넣어주자 이겁니다. 143 000 143만원. 그러면 130만원과 13만원으로 나누어져서 입력이 자동되고, 거래처는 현금 영수증을 보시면 거래처가 나와 있어요. 네. 거래처는 규리 전자에서 샀죠. 사업자명이 규리로 검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세금 비환서. 현금 영수증은 전자세금과 전혀 관계없으니까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1번 분계 해주시면 되겠죠. 현금 지급했으니까. 그러면 출금전표 2개가 되는데 원재료가 아니라 재본기는 비품으로만 개념 과목을 고치고, 네, 나머지 고칠 건 없죠. 네,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품, 원재료를 비품으로만 고치면 된다. 그러면 3건의 매입 매출 전표 잘 입력된 거예요. 자, 평가 문제 2번은 확정 신고 기간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를 작성하고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반영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속 서류는 어디 있느냐? 부가가치세 원에 보면은 맨 밑에 있네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 7월부터 이거는 10월부터 12월이죠. 확정. 2기 확정. 자, 그래서 조회를 한번 불러오기를 한번 해볼까요? 위에서 불러오기 해가지고 개정 과목을 다 점검만 해주면 돼요. 자, 건물 구축물 중에 건설 중인 자산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아까 로봇 포장기 기계장치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비품 기타 감가상각 자산에 비품 있는가 봐서 다 있으면 이대로 확인 누르는 거고, 혹시 기계장치에서 기계장치가 없다 그러면 여기 F2나 더블 클릭해서 기계장치를 여기에 나오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우리는 추가할 사항이 없어요. 그럼 밑에서 확인, 그리고 예 눌러주면 이와 같이 작성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은 왜 건물만 보일까요? 왜 건물만 보이죠? 자, 다시 한번 불러오기 건설 중인 자산밖에 안 보여요. 다시 한번 확인. 예. 아하, 예. 지금 다른 게 불러줘. 여기 제가 이 기간을 잘못 입력했군요. 예, 기간은 10월부터죠. 10월부터. 예. 10월부터 12월입니다. 2기 확정. 다시 불러와요. 확인. 예. 그렇습니다. 네, 기간을 잘못 입력했습니다. 네. 2기 확정 기간으로 해서 불러오기 하시면, 네, 기계장치 7천만 원, 건설 중인 자산 1억 5천, 그리고 비품 130만 원짜리 모두 불러오죠. 요거 이대로 저장해 주시면 되는데 저장 단추 없으니까 그냥 닫아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라고 했을 때는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저장을 해 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와서도 10 엔터 10월부터 12월로 정확히 입력을 하시고, 어디에 반영됐을까요? 바로 여기 11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고정자산 매입번으로
공급가액 2억 2천에 부가세 2,200만 원. 자, 그럼 이거 저장하고 닫아주면 돼요. 저장하고 닫아주시면 여기 우리 마지막 문제 9점짜리 해결이 된 것이다.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결산과 소득세 부분 문제 다음 시간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